너 같은 딸 필요 없다. 단 6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6글자가 30년을 갈라놓았습니다. 매년 생일마다 편지를 썼습니다. 단 한 번도 보내지 못한 편지를. 그 편지들이 서랍 안에 쌓여가는 동안 딸은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이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이 나라는 겉으로는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가정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일만 알고 살아온 한 남자도 그 시절의 파도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병철, 올해로 75입니다. 젊은 시절의 병철 씨는 누가 봐도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눈을 떴고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부인 몰래 아껴둔 용돈으로 딸아이 생일 선물을 사던 사람이었고 딸이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을 지갑 속에 넣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거래처 하나가 갑자기 거래를 끊었고 믿었던 동업자가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은행 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직원들 월급을 맞추기 위해 처가에 손을 벌려야 하는 날도 생겼습니다. 가장이라는 자존심이 벽돌 한 장씩 무너지듯 부서져 내렸습니다. 집안의 공기도 달라졌습니다. 밥상머리의 침묵은 길어졌습니다.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딸아이 수지는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아끼는 법을 배워가던 22살의 딸이었습니다. 병철 씨는 그 시절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무섭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화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다 무너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무기력함이 화로 나왔던 거죠. 무기력한 사람이 가장 먼저 상처를 주는 곳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 가장 가까운 곳에 딸 수진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병철 씨는 아침부터 채권자의 전화를 받았고 오후에는 세무서에서 날아온 고지서를 확인했습니다. 돌아올 방법이 보이지 않는 터널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감정이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날 취업 문제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려 했습니다. 자신도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고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꺼내는 타이밍이 너무도 나빴습니다. 말이 오가기 시작했고 오해가 쌓였습니다. 병철 씨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터져서는 안 될 말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너 같은 딸 필요 없어. 그 순간의 침묵을 병철 씨는 지금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딸의 눈에서 무언가가 꺼지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화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수지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편지 한 장 없이, 전화 한 통 없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병철 씨는 처음에는 며칠이면 돌아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전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전화기를 들 때마다 손이 멈췄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하다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 막상 그 말이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가장인데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어리석었죠. 정말 어리석었어요.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전화기 속 딸의 번호는 지우지 않았지만 누르지도 못한 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감옥 안에 그는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병철 씨의 집 안방 서랍에는 특별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봉투들입니다. 크기도 제각각, 종이 빛깔도 제각각인 봉투들. 하나하나 열어보면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수신인은 모두 같습니다. 박수진 딸의 이름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딸이 집을 나간 이듬해 수진의 23번째 생일에 쓴 것이었습니다. 편지지는 이미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수진아, 잘 지내고 있냐? 밥은 먹고 다니는지? 아버지는 잘 있다. 딱 3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3문장을 쓰는데 사흘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듬해 편지는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편지는 매년 한 통씩 쌓였습니다. 어떤 해에는 2통이 들어있기도 했습니다. 수진의 생일 말고도 아버지가 아무래도 참을 수 없던 날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딸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친척에게 전해 들은 날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수진아, 네가 결혼을 했다고 들었다. 신랑이 좋은 사람이면 좋겠다. 신랑이 좋은 사람이면 좋겠다. 너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면 좋겠다. 아버지처럼 막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날에도 편지를 썼습니다. 할아버지가 됐구나. 아이 이름이 뭔지도 모른다. 얼굴도 모른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근데 이제 와서 전화하면 넌 받겠냐 그게 무서워서 또 못한다. 병철 씨는 그 편지들을 보내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보내면 거절당할 것 같았어요. 전화하면 끊어버릴 것 같았고요. 그 거절이 두려워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거절당하는 게 무서워서 딸한테 30년을 거절하고 살았던 거더라고요.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는 때로 상처받기 싫다는 이유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벽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 벽이 너무 높아지면 허물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벽 앞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병철 씨의 서랍 속 편지들은 그 30년의 주저앉음이었습니다. 올봄이었습니다. 병철 씨는 오랫동안 몸이 좋지 않았지만 병원 가는 것을 미뤄왔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혼자 아픔을 감당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서야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큰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날 병철 씨는 병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해줄 보호자 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이 있냐고. 병철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고 있지만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병실의 밤은 길었습니다. 옆 병실에서는 가족들이 왁자지껄 웃음소리를 냈고 간호사가 보호자분 계세요? 하고 커튼을 열었다가 혼자 누워있는 그를 보고 조용히 다시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이 30년 중 가장 외로운 순간이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나 생각했어요. 장례식장에 아무도 안 오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생각이 든 거예요. 딸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죽겠구나.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종이와 펜을 달라고. 그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붙일 생각을 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그 다음 날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또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간호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걸음걸이가, 목소리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머리가 미처 정리하기도 전에 가슴이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병철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고개를 돌리는데 그 짧은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졌어요. 돌아보기가 무서웠거든요. 꿈이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러나 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중년이 된 딸 수진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서리가 내려앉아 있었고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눈빛은 병철 씨가 30년 전 기억 속에 담아둔 그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옆에는 작은 아이가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눈매가 어딘가 낯이 익은.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예요? 병철 씨는 그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동안 서랍 속에 쌓아두었던 모든 말들, 보내지 못한 편지들,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려는 것을 느꼈지만 정작 입 밖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팔을 뻗었습니다. 아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특유의 아무런 경계심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더니 그냥 품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병철 씨는 그 작은 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설명도 없이 변명도 없이 그냥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숨이 가빠지고 병실 안에 그 울음소리가 가득 찰 때까지. 수지는 아버지 옆에 천천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병철 씨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병철 씨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단 3글자였습니다. 30년 동안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던 3글자.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나중에 병철 씨는 딸이 어떻게 병원을 찾아왔는지 알게 됐습니다. 수지는 오래전부터 아버지가 혼자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 지인을 통해 가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아버지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연락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도 무서웠거든요. 아버지가 또 거절하면 어떡하나 그 말을 또 들으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근데 딸이 생기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만약 우리 딸한테 그런 말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그러면 꼭 용서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딸도 무서웠던 겁니다. 아버지도 무서웠던 겁니다. 두 사람 모두 3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두려움을 안고 있었던 겁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린 것은 수진이었습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얼굴도 수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의자에는
손녀가 색종이로 접은 학 10마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병철 씨는 그 학들을 보며 또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애가 저한테 학을 접어준 거잖아요. 할아버지가 빨리 나으라고. 처음 본 할아버지한테.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고맙고 미안한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살았는지 그 작은 종이 학이 다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살면서 돌이키고 싶은 말 한마디쯤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막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병철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무 늦은 건 없다. 다만 더 늦기 전에 해야 한다. 용기 내어 찾아온 딸 덕분에 이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먼저 문을 두드리는 쪽이 있어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문을 두드리는 일이 두렵고 떨리고 망설여진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해주세요. 두 사람 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용기를 냈을 때 30년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혹은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던 분들은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